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8월 23일 오늘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덕도 신항 이야기가 나왔네요.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항이 확실히 위치적으로 인천공항과 비교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업 자체만 본다 하면은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분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이 꾸준히 집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들이 지금 계속 완판이 되고 계속 쭉쭉 빠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대출 규제가 9월 1일 날 2단계가 시작된다 하니까 그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좀 피해를 보실 수 있는 그만큼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사지 말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세가 개편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뉴스도 보겠지만 이제 대출을 못 받으시는 더 이제 타겟이 낮은 분들은 국가에서 든든 전세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집값이 끝물인가 상승인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그리고 서울 말고 지방 아파트 운명은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이제 지금 서울이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서울도 다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개편이 되고 있고 지금 서울 자체도 지금 개편이 되고 있겠지만 지방도 개편이 되고 있고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천장 레벨이 이제 정해져 버리는 상황에서 그 천장 레벨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각각의 입지에 따라서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이제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축급의 이제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대가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금액대고는 이제 그리고 거래되는 금액대는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빠져나가면은 그 금액대가 이제 안정화가 들어간다 하면은 금액대가 형성돼 버립니다. 그렇다 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개편이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지금 분양하고 이제 청약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고 정비사업에 이제 사업인을 내려고 하면 이제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컨소시엄을 하다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협화음이 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 무주택인데 정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꼭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든든 전세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별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사실 임대차 시장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쭉쭉 내려오면 청약한다. 서울의 이제 집값 이야기 드립니다.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그만큼 서울은 매매와 전세가 개편이 되니까 그만큼 시장 상황이 나쁘진 않고 계속 미래 가치를 볼 때 대기 수요가 들어올 것 같고 그런 이야기로 이제 지금 내년도까지 이제 공급이 들어오는 물량들이 미분양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뉴스들도 이런 식으로 청약해야 된다. 괜찮은 것들은 어디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계속 이렇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아침 뉴스를 이제 계속 읽어드리고 간단한 제 생각과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계속 서울은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형태로 되고 있고 매매와 전세가 개편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 나왔고 지금 내년도 초까지 이제 분양이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청약할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그런 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또한 이제 정비사업의 8.8 대책 이후 정비사업의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혜택 부분들을 준다고 하니까 서울은 특히 땅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지금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비사업 관련 이야기도 뉴스들이 나왔었고요. 특별하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이야기들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결국 서울의 집값 상승이나 이런 개편이 계속 영원불변하다기보다 로테이션 소위 말해서 순환점이 옵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큰 틀로 본다 하면은 계속 상승장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이제 흐름이 안정화됩니다. 서울이 안정화되면 그 다음은 서울 자체 내에서 그 응축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지방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최대한 지금 지방에 가까운 그 서울에 가까운 소위 말해서 특히 교통이 지금 GTX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서울에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흘러갈 거고 지방 자체도 이제 개편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장 레벨이 이제 확실하게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어떤 특히 부산을 본다 하더라도 호시절에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집값 집이 지어지면 무조건 이제 10억 이상 되고 뭐 그냥 예전에 10억 이상의 그 부산의 아파트들을 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 몇 년 한 2, 3년 전에 좀 시절 좋을 때는 그냥 옆 동네 가서 신축 구축하면 그냥 10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품이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물가 대비 조금 너무 급 상승한 가격들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결국 대기 수요가 이 천장 레벨을 뚫지 않고 들어오다 보니 이제 급매 위주로 해서 지금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액대별 입지별 이게 확실하게 지금 가려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신축 위주로 흘러가고 있겠지만 이게 개편이 되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되는 금액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저뿐만 아니고 옥석을 가려야 된다. 무조건 이제 신축이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다들 뭐 홍보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저기를 사야 된다 하면 각각의 그 이유들이 다 있는데 그 이유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한정된 돈으로 내가 돈이 정말 많아서 세금 다 내고 뭐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말씀드린 대로 집 한 채 두 채가 내 재산이 전부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실생활과 이제 투자의 개념을 접목시켜서 괜찮은 걸 이제 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며칠 동안 특히 어제도 이야기 드렸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는데 사실 어제 생활형 숙박시설에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생수 관련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뺐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그 뉴스에 이제 서울 이제 강서구의 마곡 쪽에 이제 마곡 이제 롯데캐슬 웨스트 이 이야기가 생활력 숙박 시설인데 이걸 오피스텔로 바꿔야 되려고 하니까 용도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오피스텔을 허용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일반 분들은 이 뉴스를 본다 하면은 사실 뭐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뭐 소유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 아니면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잠깐 뭐 견문을 좀 넓히신다는 생각으로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제 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구 단위 계획을 보기 전에 지구 단위 계획과 이제 건축 관련 이제 기준을 이제 봐야 되는데 생활 숙박시설에 이제 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제 기준을 충족해서 이렇게 정한다. 건축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건축 기준은 여기 나온 대로 뭐 생활 숙박업 설치 기준에 맞춰야 된다. 프론데스크 로비를 설치하고 린네실 뭐 이런 것들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 시설 레스토랑 객실 출입 제어 보안 이런 것들 발코니에 이런 것들 추락 방지를 위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오피스텔과 비교를 하겠지만 특별한 이제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검토 기한은 이제 22년 매 3년이 되는 기준으로 하고 부칙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용도 변경 허가 신청 이런 것들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건축 관련 기준보다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바꿔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왜 그런 이야기 나왔냐 여기 잠깐만요. 서울 강서구 이제 마구 이제 지도를 본다 하면은 제가 미리 이제 위치를 해놨는데 서울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에 이제 마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루에스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마곡역 옆에 있고 강서구청이 이전 통합신청사가 오고 그 주변에 이제 네임드 아파트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호수공원도 있고 올림픽대로 해서 이러다 보니까 한강 라인에 이제 조금 그다음 김포공항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나쁜 위치는 아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왜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이제 오피스텔로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
지구 단위 계획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용도, 지역, 지구, 뭐 구역 이런 것들에 대한 핀셋으로 좀 더 이제 이쁘게 생활하기 편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이제 좀 더 잡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보려고 하면 서울 도시 계획 포털을 이제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요. 2040 계획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지 건물을 짓는 이런 것들 관련해서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도시관리 계획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미 위치를 차려놨는데 여기입니다. 이제 아까 지도로 보셨듯이 이 리스트가 들어오는 위치인데 여기에 이제 위치를 치게 되면은 토지 정보와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을 간단하게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나옵니다. 마곡 도시개발 사업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건축물 용도 이 땅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지을 수 없다는 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쭉쭉쭉 하다가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은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또 안 돼요. 근데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 생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생활용 숙박시설을 지었겠죠. 생활 숙박시설 설치는 허용 용도, 생활 숙박 설치는 이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이항에 따라서 이제 면적은 이렇게 20평 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짓게 만든 겁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을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오피스텔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불허 용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피스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면은 뭐겠어요? 불허 용도를 허용 용도로 바꿔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을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오피스텔로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건축법 관련해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부터 먼저 바꿔야 된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오피스텔을 이제 허용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을 이제 수정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허용 용도의 오피스텔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 허용 용도가 여기 나오겠죠. 오피스텔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건축법 기준을 저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건축법 기준을 보게 된다 하면은 오피스텔 이제 건축 기준을 보면은 오피스텔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은 이제 다른 용도와 이제 목적은 이렇게 지어야 되고 이 면적 건축을 할 때는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바닥 난방 면적이 이제 초과하면은 이제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않지만은 초과하지 않다 하면은 바닥 난방을 설치해야 되고요. 건축사원 기준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 이야기 전 발코니도 나옵니다. 그 면적 여러분 그때 복도 해안강 계단 있고 뭐 관리사무소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 피난 설치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뭐 주요 부분들 배기 시설 재검토 기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쭉쭉쭉 내려보면은 생활 숙박시설 용도 변경에 관한 특례 나와서 이거를 생활 숙박시설 남목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허가 시행기 동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를 하고 또 발코니 설치의 기준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코니를 설치를 해야 된다. 오피스텔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다 하면 이제 요거는 제가 요거 생활 숙박시설하고 이제 오피스텔로 있는데 이 마곡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오피스텔이 안 됐는데 오피스텔이 되게끔 먼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바꾼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서 오피스텔이 된다고 우선은 전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도 그렇게 몇 차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오피스텔이 된다고 먼저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건축 기준으로 이제 생수 건축 기준을 이제 건축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오피스텔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오피스텔과 이제 생수 기준을 조금 이제 보시면은 주택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제 주택수는 이제 생수는 미포함입니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용, 취득할 때는 이제 다르지만, 업무용으로 할지 주거용 할지 다르지만, 이제 주거용으로 하게 된다 하면은, 주거용을 하게 되면 이제 주택수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포함되는데, 또 88 대책에 따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때 기한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또, 이런 것들은 되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신고 같은 경우는 이 숙박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숙박업으로. 예. 이게 또 주택임대사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임대 형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통 달세, 월세로 이제 받고 단기 임대로도 하긴 하는데 이제 연세로도 받기도 하고 보통 수익계획을 맺어서 업체에 맡겨버려요. 여기도 뭐 오피스텔도 맡기는 업체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전월세죠. 예, 전월세로 이제 하고 건축 관련해서 이제 그 발코니와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난방,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출입구, 아까 저희가 그 생수과 오피스텔의 이제 건축 기준을 잠깐 보지 않았습니까? 생수 같은 경우는 이게 전용 제한 같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 제한이 있었죠. 설치 제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0이었는데 이게 119죠. 결국 119, 129 제곱미터 이하 미터 이하고 전용 출입구는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생활 숙박시설은 뭐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마곡 지우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오피스텔로 이제 바꿔서 오피스텔을 허용하게끔 이제 하고 나면은 이 생활용 숙박시설을 이제 오피스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꿀 때 지금 그 발코니나 바닥나무 이런 것들 건축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가장 큰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이걸 중심 전용 면적 산정할 때도 지금 중심선으로 이제 치수를 지면 안목 치수로 이제 지거든요. 안목으로 이제 재고 그런 것들이 있고 지구 단위를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 왜 이제 오피스텔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렵다 하냐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지구 단위 계획 바꾸기도 어려운데 건축 기준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건축 기준을 이제 바꾼다 하더라도 이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결국 거주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거주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 교통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요. 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따라서 오피스텔이 입지하게 되면은 그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다면 이제 학령 인구가 이제 유발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학교 갈 사람들이 많은 학교 시설도 추가해야 되고 학교 시설도 이제 추가해야 되고 교통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도 이제 관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바꾼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자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오피스텔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제 학교 시설이나 교통량이나 주차장까지 이런 것들이 다 부가적으로 오피스텔이 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 자체로 건물 자체도 120m로니 190제곱미터로 해야 되고 바닥 난방도 해야 되고 이제 바닥 난방도 해야 되고 전용 출입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산정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부설 주차장까지 이제 보통 한 대씩을 다 그 65에서 75 내지는 또 주차장도 한 대를 또 주차를 또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 결국 뭐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위치가 이제 좋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위치가 이렇게 좋죠. 위치가 이제 좋았기 때문에 뭐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 없지만 그 21년도에 이제 나왔을 때 건축 기준을 개정해서 오피스텔 바꿀 때 한시적 완화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이제 고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보면 제가 설명드릴 것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분양 공부를 해서 기준점이 이렇게 다르고 그 생활 숙박 시설을 할 때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조금씩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게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에 관련해서 뭐 뉴스가 나온다 하면은 왜 오피스텔로 이 기존에 완화한다 하더라도 안 한 다음에 강제는 내야 됩니다. 그래 돈이 내야 되니까 결국 돈을 내야 되니까 사실 뭐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 지금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뭐 이거를 막 무조건 이제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바꿀 수밖에 없어요. 법에 따라서 이제 바꾸니까 결국 지구 단위 계획을 허용해서 오피스텔로 허용을 하는 것까지도 이제 쉽지는 않은데 허용을 했다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오피스텔 허용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생활 숙박 시설을 오피스텔로 건축 기준을 이제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또 기준을 바꿔서 설치도 해야 되고 바닥 난방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8호 면적으로 따해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다 하면 뭐 거기다가 오피스텔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 시설이나 교통량이나 주차장까지 하니까 주차장까지 또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소유주분들이 이제 워낙 생수국으로 한때 이제 생수국이 워낙 인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지구 단위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관련이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만 계속 같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뭐 제가 설명을 좀 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표를 못 만들어 가지고 자료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뉴스가 나온다 하면은 뭐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딱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제 보실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으시면은 웬만한 이제 뉴스가 나온다 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딱 괜찮은 뉴스만 이제 체크하고 흐름을 딱 알고 내가 이제 보는 눈을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된다는 걸 오늘 그 생활력 숙박시설을 보면서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